일단은 12단원 먼저 나가고, 1시간에 12단 나오고 1시간 지금 만나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11단원하고 사실은 12단원이 원래 한 단원이었거든? 그래서 지금 11단원에서 뭘 배웠는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여기 11단원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이제 12단원 문제를 접근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일단 11단원에서 배운 게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배웠거든? 그 중에 사인 법칙 먼저 얘기해보면, 얘는 뭔지 혹시 기억나냐? 이거? 그건 사인의 정의고. 사인 A가 사인 A분의 A가 A가 사인 B분의 B랑 같고, 사인 C분의 C랑 같아서, ER 얘가 이 R. 근데 이 R은 뭐야? 지름이 뭐? 그렇지,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지금 얘는 삼각형, 에서 이렇게 한 변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뭐 한 변의 길이가 나오면 한 각의 크기를 알던가, 아니면 한 변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 이렇게 세트로 주어지고, 뭐 한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안다는가, 아니면 얘네 세트가 주어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한다던가, 외접원에 대한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거든. 이럴 때 사인 법칙이 쓰였었지. 그치?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외접원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이건 사인 법칙 한 번은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배운 게 코사인 법칙인데,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혹은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인 각을 알 때 쓰거든. 혹시 기억나는 거 있냐? 코사인 법칙? 코사인 A는, 이거 기억나면 대박인데? 이게 기억나면 그게 이상한 거야. 이 예습을 해온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분자야. 분모는 찍지 말고, 씨. 이거죠. 5, 2, 5, 5, 2. 이렇게. 그래서 얘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아니면은 얘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인 각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돼?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이니까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증명 과정을 좀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12단원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네들 갖고 이제 변의 길이 혹은 각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삼각형에서 궁극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거는 결국엔 넓이야, 넓이. 이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넓이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거고, 혹은 길이 얘기도 하게 되겠지. 당연한 건데. 길이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넓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제 삼각형 넓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배운 게 삼각형의 넓이가 뭐 있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너네가 내저번을 배우면서 삼각형의 넓이 또 하나 배웠다고, 그치? 2분의 R, 이거 R은 뭐야? 내저번의 반지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삼각형의 둘레. 자, 세 번째. 또 뭐 있지? 중3 때 배우는데. 삼각비에서, 그치? 자, 이거 좀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사인 B.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결국엔 얘거든, 이것도. 얘를 활용한 건데, 지금 여기를 A, 여기를 C라고 하면, 이 각을 B가 되겠지? 그렇지, 뭐, 보통 이렇게 정의되니까. 아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려주면, 요 길이가 A 사인 B잖아요. 맞아? 이거분의 이거가 사인 B가 돼야 되니까. 이거 됐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중3 때 배운 거. 그래서 우리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지금 여기서 정석에서 이 교육과정은 왜인데, 정석에서 추천하는 또 다른 추천이 아니라 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해론 공식이라 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t 곱하기 t-a t-b t-c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t는 뭐냐면 삼각형의 둘레의 반. 이렇게 돼. 그치? A, B, C는 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다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럼 둘레가 될 거고, 그거의 반. 자, 이게 왜 나왔냐면, 얘 유도 과정을 좀 한번 그러니까 증명 과정을 좀 볼 건데, 왜 이걸 보여주냐면, 지금 결국에는 얘를 구하려면 지금 쓰는 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얘를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변의 길이를 아니까, 세변의 길이를 아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거거든. 그래서 J 코사인 법칙 쓸 거야. 자, 그래서 한번 그냥 길이 한번 주어진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직각이죠? 그냥 이걸로 해볼게. 우리가 넓이가 6인 거 바로 알잖아, 그치? 아는데 한번 이걸로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지금 2분의 1 곱하기 여기 각을 세타라고 잡고, 지금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할 거잖아. 이게 넓이잖아, 그치? 여기까지 돼? 그럼 사인 세타가 몇인지는 쉽게 알지만, 몇이냐? 사인 세타 몇이야? 4라고? 미친 거 아니야? 5분의 4지, 5분의 4. 그치? 빗변분의 먼변이잖아. 그치? 5분의 4인데, 알지만, 우리가 세변의 길이 아니까, J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해보자. 자, 그럼 얘는 2 곱하기 5 곱하기 3 25 더하기 9 빼기 16 이렇게 되네. 그러면 9 더하기 9니까 이건 18이 될 거고, 6 약분돼서 이건 3. 5분의 3 나오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니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몇이지? 1.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4. 자, 그러면 지금 J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어떤 한 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알아냈고, 거기서 사인 세타 값 알아낸 다음에 여기다가 5분의 4를 넣어주면 6 이렇게 나오겠지, 얘들아. 근데 지금 내가 구한 방법은 얘들아, 직각삼각형일 때만 성립하는 방법이 아니잖아. 자, 봐봐, 다시. 여기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했어? 이거 6이다 이렇게 했지? 왜? 이거 곱하기 이거 한 다음에 2분의 1 했잖아. 그건 어느 삼각형일 때만 가능해? 직각삼각형일 때, 그치? 맞아? 두 변의 길이를 곱해서 2로 나누는 건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랬던 거야. 맞아? 네. 그러면 우리가 직각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해버린 거지. 그럼 이건 직각이 아닐 때도 가능하잖아. 그냥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인 세타 값이 5분의 4인 거 바로 알았지? 맞지? 원래는. 근데 사인 세타가 5분의 4인 건 어떻게 바로 알았어? 얘가 무슨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맞아? 근데 이 방법은 직각삼각형이 아닐 때도 성립하겠지. 그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해서 내가 일부러 직각삼각형이 간단한 형태로 한 건데,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지금 이 해론 공식이 유도 방정 과정이 이 풀이 과정이랑 똑같아요. 자, 어떻게 해서 j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사인 섹터가 정의했고, 사인 세타를 여기다 넣어줘서 계산을 해줬지. 이 과정을 이제 문자로 할 거거든? 조금 복잡할 건데 한번 견디고 들어봐. 알겠지? 조금은 많이 복잡할 건데, 들어보세요.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얘 삼각형의 넓이를 ABC로 정의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일단은 요 하나를 잡아서 요 각을 세타라고 할까요? 그러면 넓이 자체는 2분의 AB 사인 세타 이렇게 되지? and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되지?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아까 전에 이렇게 똑같이 풀었잖아. 얘를 뭐로 바꿔 이제? 얘를 통해서 사인 세타 정의를 해줄 거야. 이 과정이 좀 짜증나는 거야.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되지. 맞지? 여기까지 되지? 그럼 이게 들어가겠네. 근데 얘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랑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1을 더해주면 2AB분의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렇지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돼? 이게 사인 세타잖아. 근데 이거 지금 보면 분모는 2AB가 될 거고 여기는 루트. 자, 이거 지금 제곱 빼기니까 합차 공식 보이니? 맞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3개 더한 거 AB에서 A 플러스 B에서 C 뺀 거. 여기서는 C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B랑 C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네. 여기까지 되냐?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4분의 1 해주고, 그치? A, B는 서로 지워지겠지? 여기다가 A, B 곱해주는 거니까. 이거 4분의 1 그냥 안으로 넣었자. 4분의 1 넣어주면 16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여기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거든. 이해가 돼? 얘를 16은 2의 4제곱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줄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얘를 뭐로 뒀어? t로 뒀지. 그럼 t 곱하기 여기선 얘는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c는 t에서 어떻게 한 거야? c 뺀 거죠. 맞아? 얘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2분의 2c를 빼주면 이 형태가 되잖아. 되냐? 그 다음에 여기는 t에서 b를 뺀 거고, 얘는 마지막은 t에서 a 뺀 거. 이렇게 증명한 거거든. 근데 이 공식을 암기하라는 건 아니고 내가 이걸 보여준 거는 결국에는 뭐라는 거야? 너네가 배운 중3 때 배운 삼각배에서 배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랑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운 J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리고 8단원에서 배운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놨다 이거야. 이 정도.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알겠지? 한번. 세변기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그치? 한번 보기 3번에서 한번 해보라고 이제 줬거든요. 지금 세변의 길이가 4, 5, 7이래. 그러면 얘를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다 더하면 더해서 2로 나누면 몇이냐? 8인가요? 그죠? 9 더하기 16이니까요. 그러면 넓이는 루트 8 이렇게 써. 그 다음에 8에서 4 빼줘서 4. 3, 1. 그러면 4루트 6 이렇게 나오지. 맞아? 됐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아까 전에 내가 해줬던 것처럼 얘로 코사인 세타 값 구해주고, 그치? 코사인 세타 값 구해주면 사인 세타 값 나오니까 이거 해주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기본 문제 1번 볼까요? 얼마나 줄까요? 어떻게 알았어? 아까 봤거든요. 하! 찾아봤는데 버렸어가지고. 뭐지? 저도 와가지고. 써볼런데. 야, 지금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냥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도 그냥 포함해서 들어. 3명이야? 너는? 있어? 3명? 기본 문제 1번 보고 있어봐, 있는 사람. 진짜 어이없어. 3명. 또 없는 사람.
자, 1번 문제 봅시다. 기본 문제. 기본 1번은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이제 사각형 넓이 얘기해 보라는 건데, 지금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A하고 B래. 이 길이가 A고, 지금 이 길이가 B래. 그리고 이루는 각을 세타로 한다. 자, 이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AB하고 세타로 표현해 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해 줄 거야? 어떻게 접근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이거 중3 때 사실 배운 거거든? 평행사변형 만들어주지. 아 맞다. 방으로 나누는 거. 그렇지.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 이 각이 세타. 그래서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얘의 넓이가 2분의 1, 뭐라는 거야? AB 사인 세타. 맞지? 근데 지금 요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고 대각선이니까 넓이 같을 거고, 넓이 같고, 넓이 같고, 넓이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중학교 3학년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2번 물어보려고 사실은 얘기를 한 건데, A 플러스 B가 4라고 나와 있고, 지금 S의 최대값을 구하래. 넓이의 최대값. 자, 그러면 A가 결정되면 B가 결정되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있잖아. 이런 관계를 구하면 문자를 줄여주는 게 좋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2분의 1 여기다가 A 곱하기 4-A 해주고, 거기에 사인 세타 이렇게 쓸 건데, 여기서 지금 요 노란색 길이에 의해서 주황색 길이가 결정되잖아, 얘들아. 맞아? 그리고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우리가 항상 수학 문제 풀 때 관계성을 생각을 하잖아. 얘랑 얘랑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식으로 표현하는 게 너네의 역할이잖아. 너네한테 주어진 임무잖아. 그치? 그걸 찾아낸 사람은 문제를 맞추는 거고, 못 찾아낸 사람은 틀리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제에서 A하고 B의 관계를 줬거든. 그러면 너네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한 문자로 줄였으니까 이제 B는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할 거냐면, A하고 뭐의 관계? 세타의 관계를 보는 거야. 자, A를 변화시켜 봤을 때 A의 길이를 변화시키면 주황색의 길이가 변화는 되잖아. 그치? 근데 세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독립적이죠. 관계 있어,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지금 S의 최대를 구하려면 얘가 최대일 때랑 and 사인 세타가 최대일 때, 둘 다 동시에 최대일 때가 최대값을 가지겠죠. 관계가 없으니까. 이해돼? 둘이서 제일 많이 일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나도 일을 열심히 하면 되고 얘도 일을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일을 제일 많이 할 거 아니야. 맞잖아. 관계가 없으면.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고. 자, 그러면 얘는 2차 함수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럼 A가 몇일 때 최대야? 2일 때 최대지? 맞아. 위로 볼록이고 A 절편이 0하고 4니까 2일 때가 최대. 맞지? 자, 그러면 A가 2일 때가 최대고, 또 사인 세타는 언제 최대냐? 그러니까 그렇지. 그건 사인 세타 값이 최대값이고 세타가 몇일 때? 그렇지. 얘가 90도.
넓이의 최대는 A 2 넣어주면 2 곱하기 2 1이니까 넓이는 2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 이 보라색에 관한 거는 너네가 좀 이런 생각을 잘 못하잖아, 그치? 근데 내가 항상 너네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야? 항상 어떤 미지수들이 있으면 관계식을 찾으려고 노력해라, 그치? 여태까지는 계속 관계가 있는 것끼리만 줬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관계가 없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너네가 낯설 수 있거든?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사고는 아니지?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최대고 얘가 최대면 되잖아. 그치? 어려운 생각은 아니야. 낯선 생각이야. 그치? 응. 정리 잘 해놓으시고. 기본 문제 2번. 선생님 저는 그 옛날에 이거 할 때 여기 부분을 좀 그려줬었어요. 응? 그 저희 옛날에 이거 여기 삼각함수 질문할 때 여기 부분을 그려줬었어요. 올라오면서 그랬잖아. 아 올라오면서 여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도특강 하는 거야. 자, 기본 문제 2번. 지금 볼록사각형에다 동그라미 쳐볼래? 뭐야 이거는? 사각형은 사각형이지 무슨 볼록사각형은 뭐야 씨. 오목사각형이 있어 그러면? 있어요. 오목사각형 이런 식으로 각은 4개잖아. 얘랑 오목사각형. 하여튼 볼록사각형이라 하면 평소 여기가 평소에 보는 사각형이에요. 그럼 7, 8, 9, 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120도래.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 2차 함수 1학기 기말 대비할 때도 뭐 요런 문제 있었잖아.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사각형 넓이 구하라. 맞아? 그치. 보통 삼각형 2개로 쪼개줘서 구해줬지. 마치 생각을 해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가 일반적으로 사각형에 대해서 잘 공식을 배우지 않으니, 맞아? 삼각형을 근데 졸라 집중적으로 배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일단은 배운 건 한해서 보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쪼개볼 건데 어떻게 쪼개는 게 좋겠어? AC로 이어주는 게 좋겠어. 왜? 그렇지.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인 각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해결된 거지. 그러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120도. 사인 120도는 몇이야? 2분의 루트 3. 좋아. 그러면 약분. 그리고 얘는 14 루트 3. 그러면 이 나머지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넓이 생각을 해보면 두 변의 길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지금 이거 가능? 4저번의 반지는 가능? 아니야. 그러면 일단 일반적으로는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인 각 생각해줘서 이 세타가 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60도라 하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 그치. 외접원이란 말이 없잖아. 이 사각형의 원에 내접한다라는 말이 없지. 혹은 얘를 외접하는 원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없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쓰면 안 돼. 두 대각의 합이 180도다. 이거는 원에 내접할 때만 쓰는 거지. 자, 그러면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운 것 중에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 해롱. 그치? 그렇지. 구할 수가 있네요. 그렇지. AC를 구할 수 있지. 왜? 삼각형 ABC로.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인 각을 아니까 아. AC의 길이의 제곱은 AC 밀란 64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7 한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는 뭐니? 2분의 1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승환이 기억 안 나냐? 코사인 이거잖아. 파이가 180도. 여기는 2분의 파이. 그럼 여기 얘는 3분의 2파이지? 이거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길이가 3분의 파이 아니야? 그럼 이 길이가 3분의 파이잖아. 그럼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는 어때? 부호가 반대. 그러면 너가 뭐 하면 돼? 코사인 3분의 파이 구해주면 되는 거지?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는 뭐야? 그럼 얘는 뭐야? 그렇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정리가 돼서 플러스로 바뀔 거고. 이거 87에 56. 그럼 얘랑 더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120, 169. 13. 그래서 AC의 길이가 13. 그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왔네? 그러면 삼각형 ACD의 넓이는 루트 16 맞아? 16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그치? 그러면 4 나가고 12 루트 14. 그럼 얘랑 얘 더한 값을 쓴 게 답이 되겠지. 여기까지 돼? 근데 얘들아 해론 공식 사실 몰라도 되지. 맞아? 어떻게 하면 돼? 여기까지는 풀이가 똑같을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안 돼. 4제곱의 반지름 안 돼.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그 사이 끼인 각 할 건데 이 길이 아니까 이걸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값 구할 수 있죠. 2 곱하기 10 곱하기 9분의 1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 나오니까 사인 세타 값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세타 해주면은 이 삼각의 넓이 나오긴 하죠. 이해되니? 첫 번째 게 당연히 편하죠. 공식인데. 근데 어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혹시 알아? 영화? 최민식 나오는 거? 그걸 쇼츠를 봤거든요. 거기서 그 최민식 아저씨가 루트 2를 뭐 그러니까 애가 계산하는 거를 막 너네처럼 그거 누가들 왜 해요? 이거 진짜 계산해요? 막 이런 걸 한 거야. 그랬더니 자기 노트를 하나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겠니? 뭐예요 이거? 이거 루트 계산한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서 뭐 414 막 쭉 한 30 몇 자리까지 계산했어. 근데 이거 계산 되게 진짜 들었거든. 근데 어찌됐든 계산 과정을 하는 게 얘들아 그렇게 나쁜 과정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공식을 무조건 암기하는 거는 사실 너네가 지금 중3인데 고2 거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사실 해론 공식 쓰는 걸 비추야.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좀 급하거든 마음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계속 해론 공식 쓸 건데 지금부터는 이 방법이 있다라는 걸 생략한다 이제. 알겠지? 근데 이거는 니네가 이렇게 풀어. 알겠지? 두 번째 방법으로 풀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돼 있고, P하고 Q를 잡아서 요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 ABC 넓이의 6분의 1이래. 이거 방정식이지. 우리가 항상 이런 거 방정식으로 만들잖아. 그치?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6 곱하기 삼각형 APQ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 이렇게 좀 만들고 시작해. 근데 지금 그러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PQ의 넓이를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 8, 여기 길이 3. 이 길이를 X, 이 길이를 Y라고 한다.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일단 기본 교육과정 3개 중에서 뭐 써야 될 것 같아? 그치, 세 번째 거, 중3 때 배운 거 쓸 것 같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오, 여기 이렇게 써니까 이제 보이지? 이 세타를 공유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똑같이 해주면 어차피 사인 세타는 지워지니까 우리가 관계식이 나오겠다라는 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 넓이 꼭 이런 거 이 방정식으로 써, 시계 형태로. 그래야지 보인다 얘들아. 여기 그냥 이 문장으로 삼각형 APQ의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가 6분의 1일 때 어쩌라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저거 어쩌라는 거지? 방정식의 형태로 하면 양변이 이렇게 지워진다는 게 보이니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A 이렇게 쓸게요. 그냥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A 사인 A 지워질 거고 2분의 1 지워질 거고 이것도 4. 그래서 x 곱하기 y가 4라고 주어진 거네. 자, 이때 PQ의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보죠. PQ 길이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사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지.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8 4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8. 근데 얘들아, 이 코사인 세타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왜냐면 x, y가 PQ의 위치가 변하는 거잖아. 이거는 맞아? 여기 각도가 변하니? 안 변해. 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PQ의 길이의 최소값은 PQ의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이랑 또 통해서 알 수 있을 거고, 그치? 그렇지. 재승이 좋아. 이거 산술기하지, 산술기야. 곱한 값이 나왔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먼저 구해주면 얘는 2xy가 될 거고 얘가 8이잖아, 그치? 이건 성립은 언제? x하고 y가 어떨 때? 그러면 x가 2, y가 2 이렇게 되겠지. 아, 그리고 여기 60이라고 주어져 있구나. 그럼 이제 다 끝났네. 자,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면 8 빼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그러니까 빼기 4 하니까 PQ의 길이의 최소값은 다만 꼴랑 2 쓰지 말고 등호 성립 조건도 생각해줘서 해준다면 요거까지 써주는 게 좋겠지. 해설 다 했어? 아, 해설해. 저기 지우야, 다 풀었어? 하나만? 몇 년도 거? 24? 맞아? 20이? 잠깐만 봐요. 자, 기본 문제 4번.
학교는 이번 주까지 하는 어. 이번 주가 다음 주. 다음 주. 왜? 다음 주까지 아니야? 다 하고 가야 돼. 어.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를 라지할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스물 어리로 할 때 다음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삼각형 ABC의 넓이를 내가 AB 사인 뭐야? 뭐냐? 사인 A야, 사인 B야, 사인 C야? C가 되겠지? 두 배의 길이야 그 사이 끼인 각이어야 되니까. 야, 근데 사인 C는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변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지? 뭐야? 야, 오, 좋아. 그러면 얘는 4R분의 ABC로 표현이 가능하지. 응? 이거 여기다 학교를 들어가요. 그 등차 수열부터 들어가요. 등차 수열. 삼각형 모양 저걸 뭐뭐이기 때문에. 이거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얘를 문제에서 S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4S분의 ABC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C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2R 곱하기 사인 C잖아. 그러면 요 A라는 건 2R 곱하기 사인 A. 얘는 사인 B. 그러면 이거 쭉 계산해주면 넓이가 2 R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 또 표현이 가능하다.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이시면 되는 거고. 이거 외워? 외우는 거야? 아니 절대 외우지 마라.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지? 자, 근데 2번은 중요해요. 2번. 이런 건 1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2번이 중요해요.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넓이 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구하래. 자, 그러면 지금 넓이 구할 수 있습니까? 그치? 뭐 빠르게 해롱공식 써주면 루트 18, 9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면 뭐 6루트 6인가요? 넓이 구했고. 자,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래. 자,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래. 나 지금 근데 구한 게 뭐지? 넓이. 그렇지. 여기서 2분의 R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 자, 그럼 저거 다 더해주면 18. 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은 3분의 2 루트 6. 자, 외접원은 무슨 법칙이랑 관련이 있지? 사인 2분의 사인 법칙이랑, 그치? 그러니까 얘를 2분의 1 5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C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사인 C가 뭐냐? 계산하기 싫어. 5분의 2루트 6 이렇게 되지? 그럼 사인 C는 근데 2R분의 C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양변에 7분의 2를 곱해주고 역수치해주면 되는 거니까 35분의 4 루트 6이니까 4 루트 6분의 35가 저번에 반지름 정리해주면 24분의 35 루트 6. 값 자체는 그렇게 깨끗하진 않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만 알면 외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 삼각형의 넓이 다 구할 수 있는 상태인 거야. 그치? 이게 왜 유용하냐면 자만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 자. 어떤 삼각형이 주어지더라도 자만 있으면 세변의 길이 구하면 삼각형의 모든 걸 다 알아낼 수 있는 상태인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너네가 거기까지 확장이 된 거고 이제부터 이제 실생활 활용? 실생활? 너네는 안 쓰이지. 근데 이 삼각함수가 얘들아 거리 잴 때 되게 유용한 거거든 사실은. 근데 굉장히 큰 거리나 혹은 굉장히 좁은 거리를 계산할 때 편해요. 너네는 편하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너네 지구의 지름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구의 둘레를? 뭐 옛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해서 유로 했던 걸로. 그리스에서 이 막대기를 꽂아. 에라토스였어. 아스토스 아니야? 몰라, 씨, 이름 몰라. 그러면 얘네는 다 중심을 지나겠죠? 수직으로 치우면. 대학원생 시켜서 맞아. 네. 근데 이 지구에 비해서 태양은 한도 없이 크니까 어쨌든 빛이 이렇게 직선으로 올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긴 그림자가 없고 이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럼 여기 각도를 잴 수 있겠지. 그럼 이 각이 이게 평행한 상태니까 억각으로 같아서 여기 길이만 구하면 지구 전체 길이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이런 간단한 것부터 해서 간단하잖아. 어떻게 뭐 지구 한 바퀴 돌 거야? 까먹었다. 다시 돌자. 막 이럴 순 없잖아. 몇 걸음 걸었지? 까먹었네. 이럴 순 없잖아. 그런 방법도 있고 뭐 그래서 그 원자의 길이, 원자의 크기를 재려면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이 작은 걸 어떻게 잴 거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근데 크기를 다 얘기하잖아. 뭐 이게 뭐 초정밀 자가 있어? 막 너네처럼 확대해봐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 거에 쓰이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자 봅시다. 어쨌든 해수면과 같은 높이에 있는 A라는 지점에서 산꼭대기를 바라봤더니 45도래. 참칠 대뱃살이 일본어로 뭔지 알아? 5도로. 자, 아무튼 그렇대요. 그런데 경사가 30도인 길을 따라 걸어갔대. 경사가 30도인 길이 있대, 이렇게. 걸어갔다. 그래서 여기 B 지점에서 P를 바라봤더니 여기 60도래. 그러면 60도라는 건 당연히 해수면과 평행선을 그어서 이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을 60도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자, 이때 이 선에 지금 여기 길이가 2라고 주어졌거든요. 높이를 구하래. 이거 얼마나 좋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내가 산의 높이를 측정을 해야 돼. 근데 산의 높이를 어떻게 측정할 건데? 뭐 산을 뚫을 거야? 산을 위에서 정상이다 하고 정상에다 이제 뚫기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뚫어가지고 자 줄을 내리자 밧줄 쭉 이렇게 내려가지고 바닥에 닿은 것 같아 이러고 같은 것도 뭐야 닿은지 안 닿은지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
내려왔는데 중간에 어디서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 네 시간. 어? 아, 카메라까지 내려? 네. 공 나가가지고 시간 곱하기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공이 언제 떨어지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막 되게 복잡해진단 말이야. 제가 떨어지면 돼요. 아, 잘못 돼가지고 딱 떨어지는 순간에 딱 유튜브를 보면 딱 높이 나와요. 네가 그거 하면 좋다니까. 뒷동산 하나 높이 재는데 밑에까지 걸어. 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산의 높이를 어떻게 재냐? 이렇게 재는 거야. 이렇게 재다. 자, 그럼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바라본 각도 한번 구했어요. 45도.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거. 내가 얼마나 걸어갔는지가 중요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바라본 각도. 얘를 통해서 산의 높이를 구할 건데, 지금 여기가 30도니까, 여기 수선 내려주면 이 길이 몇이야? 1. 요 길이는? 루트 3. 그럼 여 길이도 1이네? 이 길이 x라고 둬볼까? 그럼 이 길이가 x. 그럼 이 길이는 루트 3x. 근데 여기 지금 몇 도라고 했어? 45도. 그러면 루트 3 더하기 x랑 1 더하기 루트 3x가 어때야 돼?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1은 루트 3 마이너스 1 x. x가 1이네.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 km. 높이가요? 2.7. 이런 식으로. 됐죠? 내가 페루 갔다 왔잖아. 올해 페루 갔다 왔거든? 근데 거기가 높은 지대가 4천, 내가 남미 지역 얘기해줬냐, 너네한테? 남미를 이렇게 올려놓고, 손바닥에다 남미라는 대륙을 올려놓고 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형이 이렇게 생겼어. 남미야. 남미를 이렇게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불쑥 올랐어. 이게 뭐냐면 안데스 산맥. 이게 너네 배웠잖아, 안데스 그 산맥. 정도로 극단적이에요. 이 정도로 극단적이야. 여기 평지고 여기 뭐 아마존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있거든. 페루가 여기 있어. 여기가 보통 한 3,500m? 머리 아플 텐데. 고산증 이런 거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나는 고산증을 느끼고 왔어. 막 몽롱해. 막 맞아요. 걷는데 막 가봤어? 저는 좀 비슷한 느낌 어디? 스위스 융프라고. 스위스 가봤어? 근데 얼마 전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막 이런 거 있잖아. 파키스탄 얘기가 나오더라고. 파키스탄 갔는데 7,000m래. 해발 7,000m래. 거기서 사람들이 생활을 해. 미친. 어. 그거다. 거기다. 그게 아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아니라, 기안84 나오는 거 있잖아. 태세계? 태양의 세계 일주. 이거. 거기서 파키스탄 간 거 맞지? 파키스탄이야. 파키스탄 간편이 있는데 거의 7,000m래. 내가 올라가서는 아차나이 지는데. 아차차. 자, 12-6은 뭐냐면, 자, 어떤 육지가 있어. 내가 여기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움직일 건데, 여기 길이는 750m래. 자, 그 다음에 여기 독도가 있고요. 여기 울릉도가 있어. 위치가 좀. 닥쳐, 이씨. 23년가? 그래서 지금 이 독도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PQ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 어떤 점 P를 잡고 여기 어떤 점 Q를 잡아서 이 PQ 사이 거리를 구하래.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어떻게 갈 거야? 이 길을 어떻게 잴 거야? 뭐 여기 가가지고 야 밧줄 고정시켜 이래가지고 배 타고 가가지고 야 밧줄 떨어뜨리면 안 돼. 자 고정. 자 여기 끊어. 자 이제 말아. 몇 미터다 이렇게 구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어떻게 하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면 돼? 요 바라보는 각도들 구해주고 길이 값만 하나만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자, 다시 봅시다. 이제 그 관점으로 보면 지금 문제에서 두 지점 A, B에서 측정을 했대. 그래, A, B의 길이는 750m고 A, B, P의 각도가 53도래. 그러면 이거 53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 B에서 서서 A를 바라보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 그 다음에 B를 바라봤을 때 그 각도. 이 각도가 53도라는 거야. 요렇게 길이를 재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작업이지. 여기 53도. 자, 그 다음에 PAB. PAB. PA. 여기가 110도래. 똑같은 과정으로 반복 작업했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 구했으니까 여기 각도도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여기 17도라는 거 알 수 있지? 알아낼 수 있는 건 얘들아, 그림에다, 이런 그림 문제가 나오고 도형이 나오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그림에다가 다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지금 Q 지점에서 높이가 270m인 철탑이 있대. QR코드인가? 자, 그러면, 이게 270m래. 근데 A라는 지점에서 이 P하고 Q를 바라봤는데, Q하고 R을 바라봤는데, 이게 5도래. 5도로? 이게 여기서 복선했어. 그냥 재승이가 흠치는데요. 그치? 우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 요 길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있잖아. 이런 거 할 때 삼각형을 바라봐야 돼. 그럼 저 길이 구하려면 어떤 삼각형을 일단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까? 그렇지, PAQ야. 그러면 PAQ 중에 너네가 구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자, 그러면 자, 이제 좀 더 힌트를 줄게. 우리가 구한다라는 건 삼각형의 요소, 변의 길이 3개랑 각의 3개. 이거 중에서 뭘 구할 수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거든. 독립적으로 봐야 돼. PA를 구할 수 있는가? AQ를 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각도를 구할 수 있는가? AP의 길이 구할 수 있죠. 자, AP의 길이 그럼 구해 봅시다. AP의 길이 어떻게 구할 거야? 무슨 법칙 쓸 거야? 그렇지, 사인 법칙. 왜? 사인 17도 분의 752 사인 53도 분의 AP의 길이가 되니까. 사인 17은 거기 나와 있지. 나와 있고. 사인 17은 0.3. 얘는 0.8.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분모가 3분의 8배가 된 거지? 그럼 분자도 3분의 8 곱하면 돼. 그러면 250되니까 AP의 길이가 2000?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P의 길이 구했어. 그 다음에 AQ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또 얘는 여기가 직각에 있지? 건물이 직각으로 보통 세워져 있지 비스듬하게 세우진 않잖아. 뭐이씨 그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다. 자, 그러면 자, AQ의 길이는 얘는 지금 AQ의 길이랑 주어진 길이가, 그리고 여기 각도 여기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삼각함수 중에 뭐 생각해야 돼?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탄젠트야? 탄젠트, 그치? 그러면 탄젠트 5도는 AQ의 길이분의 270 이렇게 되잖아. 근데 탄젠트 5도가 100분의
9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30배 해야 되니까 얘도 30배 하면 돼서 AQ의 길이가 3000m다. 여기까지 됐냐? 근데 PAQ의 각도가 여기가 60도래. 비율 비축으로 그럼 PQ의 길이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PQ의 거리의 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할 건데 단위가 너무 크잖아. 숫자 너무 크잖아. 그럼 단위를 바꿔주는 거야. 2km, 3km. 그러니까 4 더하기 9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그러면 13에서 6 빼주면 되니까 7. PQ의 길이는 루트 7km. 근데 문제에서 루트 7은 2.6으로 계산한다 했으니까 2.6km. 이런 식으로. 어렵지. 관계를 계속 살펴야 되니까. 쉽지 않아. 그래도 배 타고 줄 들고 다니는 거 보고 싶겠지. 야, 오늘 나가. 야, 옛날에 이런 거를 잘 계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투석기를 했잖아. 투석기를 썼던 거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돌을 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야, 날려가지고 그 상대편한테 타격을 입힐 정도의 돌의 크기면, 그냥 우리 인간이 이렇게 던질 정도의 크기야? 아니야, 말도 안 되는 크기 암석을 던지는 거잖아. 그럼 그런 거를 구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겠지. 그럼 이거 한 번 던질 때 제대로 던져야 돼? 아니면 그냥 막 날려도 돼? 실수. 다음에 한 번 더. 뭐 이럴 수 없잖아. One more? 막 이럴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필요한 거야. 수학이. 그렇잖아. 아니, 맞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PQ의 길이 독도하고 울릉도 어떻게 구하면 돼? 줄 긴 것만 구하면 되잖아. 어떻게 구하냐고, 그거를. 그치? 어?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실용적이냐? 펜하고 종이만 있으면 구할 수 있잖아. 얼마나 싸.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싸서. 자, 봅시다. 기본 7번 보면 나는 1번은 이 구하는 과정은 그냥 생략할게요. 뺄게요. 1번은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굳이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넣어서 내가 정석에다 건의를 할까. 이걸 왜 하는 거야? 자, 봅시다. 2번부터 할게요. 그냥 2번을 보면 돼. 자, 일직선 위에서 햄수면에서 세 지점 PQR에서 산꼭대기를 바라봤는데 크기가 60도, 45도, 30도다 이렇게 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지금 해수면에 따라서 걸은다 했으니까 산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단면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여기 P, Q, R.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자,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얘들아, 문제 조건 한번 봐볼래? 돼, 안 돼? 지금 이 상황 돼? 여기에 60도, 45도, 30도 돼, 안 되지? 반대로 돼, 반대로 또 볼까, 그러면? 그럼 여기 60도, 45도,
30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는 루트 3x. 여기는 그럼 루트 3x가 되고 여기는 3x가 되겠네. 맞아? 여기까지 되냐? 그럼 이 길이가 2라고 주어졌고 이 길이가 1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1 x가 1이잖아. 맞아?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3 x가 2잖아. 이거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잘 봐봐. 얘 좌변 보면 얘는 여기에다가 루트 3 배한 거지. 그럼 얘가 루트 3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일직선상이 아닌 거야. 됐어?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내가 보통 이런 거잖아. 너네가 산을 향해 걸어갈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도로를 타고 너네 엄마 아빠 차 타고 가다가 저기 산 있네 이렇게 보잖아. 산 있네 이렇게 보잖아. 이해돼? 지금 그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산이 여기 있었다가 여기 있어서 60도, 45도, 30도 하는 거 보니까 PQR로 갈수록 산으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라본 각도가 60도. 이렇게 바라보는 각도가 45도. 이렇게 바라보는 각도가 30도라는 거야. 일단은 산 정상에서 해수면까지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길이가 결국에 산의 높이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산의 높이를 h라고 두면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돼? 이 길이는? 여기가 45도고 이거 직각일 거냐? h. 이 길이는?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이걸 라지 h라고 해자. 수선의 발. 그랬을 때 요 HPR 요 삼각형을 보면 여기 루트 3분의 h 루트 3h 이 길이 2 이 길이 1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그러면 h 값을 모르긴 하지만 삼각형에 삼각형이 총 여기 몇 개 있어? 3개가 있고 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들이 다 정의돼 있죠. 맞아?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가 h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뭐 쓰는 게 제일 좋아? 넓이 같아? 넓이가 2대1. 그치? 그렇게 해도 되지. 그치? 왜냐면 해롱 공식 쓰면 되니까. 왜 해놓은 거지? 해롱이 만들어서. 됐냐? 근데 그거보다 우리 앞에서 한 것 중에 더 간단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삼각형 3개 중에 2개는 이렇게 2개 말고는 한 각을 공유하고 있지? 그렇지. 코사인 법칙 써주면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럼 요 전체 삼각형으로 해주면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3분의 h는 이거 분의
9 플러스 3분의 h제곱 빼기 3h제곱 이렇게 되네. 자, 요 안에 있는 작은 삼각형으로, 왼쪽 삼각형으로 얘기해보면 2 곱하기 루트 3분의 h분의 4 플러스 3분의 h제곱 빼기 h제곱 이렇게 돼. 공통으로 있는 거 다 약분 해주고, 여기에는 2 곱해주면 18, 3분,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2 곱해주면 3분의 16 h제곱. 여기다 3 곱해주면 12.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 곱해주면 마이너스 2h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정리해주면 6은 3분의 10 h제곱인가요? 그럼 h제곱이 10분의 18, 5분의 9, h는 5분의 3 루트 5 km. 이렇게 되겠죠. 산의 높이를 계산했습니다. 이런 걸로도 뭐 피라미드의 높이, 너네는 실생활에서는 롯데타워의 높이도 구할 수 있겠죠.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걔네가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믿어? 이 새끼들 사기친 걸 수도 있잖아. 믿는 게 더 재물이. 야, 니네 그거 알아? 이 상표나 이렇게 기업인들이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안 돼. 사기가 많거든? 내가 최근에 한 대표적인 사기가 그 홍차 중에 겁나 비싼 홍차가 있어요. 막, 그 한 100g에 한 몇십만 원 하거든? 몇십만 원을 해, 100g에. 근데 걔네가 상표에 뭐, 어느 기업인지 얘기는 안 해야지. 여기 상표에 막 1903 막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정확한 날짜는 아니야? 뭐 이렇게 써 있어. 상표에. 그럼 당연히 이거 뭐라고 생각해?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미친놈아. 지금 2025년인데, 2년, 이때 만들었구나. 이 생각하지 않아? 근데 아니야. 만든 건 2000년 초반이야. 근데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 역사가 있는 것처럼 딱 다 써놨어. 사기입니다. 그치? 근데 사람들은, 역사가 깊다. 야, 그래서 맛이 깊구나. 그래서 비싸구나. 이런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롯데타워 걸어가면서, 이렇게 각도 재는 거야. 60도, 오케이. 75도, 오케이. 80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누가 뒤에서 관심을. 이 문제 8번. 자, 42도인 각을 이루면서 점 O에서 만나는 두 개의 강의 사이에 마의 P가 있대요. 그 강변의 두 점 A, B를 잡아서, 자, 그러니까 강이 두 줄기가 있는 거예요. 니네 그거 알아요? 속초호수가 원래 한강이었던 거 알아요? 네. 원래 한강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서울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강 있잖아. 여기 롯데타워 이렇게 있고 여기 석촌호수가 있잖아. 원래는 물줄기가 이렇게 돼 있었어. 이 두 갈래였거든. 잘라먹은 거예요. 이게 막힌 거예요.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몰라? 한 80년대, 70년대?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서 여기가 땅이 돼서 이제 땅을 만든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짓고 막 다 한 거야. 아무튼 그렇대. 42도. 어떤 마을 P가 있는데 A, B를 잡아서 길을 만들려고 한대. 수변공원을 만들려고 지금 이걸 만들어 놨어.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길을 만들려고 한대.
그러면 길을 최소값으로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싸잖아. 맞아? 그럼 어쩔 때 최소값이냐 이거 이제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냐 보통? 몰라? 너네 배웠잖아. 얘를 요 3분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여기 P1 그러면 P1에서 A의 길이랑 P에서 A까지 길이는 어때? 항상? A가 어디 있던 간에 같죠? 그 다음에 그럼 마찬가지 P에서 B까지 길이랑 P2에서 B까지 길이는 항상 같죠? 그러면 지금 삼각형 둘레의 최소값은 결국엔 이 세 선분의 합의 최소값이랑 같잖아. 그러면 이 네 개의 점이 직선으로 있을 때 이때가 최소값이죠. 문제에서 A, B의 위치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삼각형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보라색 선분의 길이 구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 갈라지는 부분에서 P1까지의 길이는 갈라지는 부분에서 P까지의 길이랑 어때? 같죠? 근데 문제에서 O에서 P까지의 길이가 50km 했으니까 여기 50이네. 얘도 마찬가지 O에서 P2까지의 길이도 50이 되겠지? 여기까지 되냐? 자, 근데 내가 O에서 P를 이렇게 이어 놓을게. 그러면 여기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이 각도 동그라미가 되겠지? 여기 X라고 하면 여기도 X지? 그러니까 여기 각은 몇 도가 되는 거야? 이 각은 84도. 그럼 두 변의 길이가 그 사이 끼인 각을 안 해? 그치? 그럼 P2, P1, P2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뭐 쓰면 돼? J 코사인 법칙 쓰면 되는 거지? 맞아?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2500 더하기 2500 빼기 2 곱하기 50 곱하기 50 곱하기 코사인 84도. 문제에서 코사인 84도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야, 코사인 2분 넘었으면 85도 구할 수 있는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사인 6도. 그럼 0.1인 거지? 그럼 여긴 마이너스 500이니까 4500 대승. 마이너스 500이 응? 마이너스 1000원 2 곱하기 50 하면 100이잖아. 5 곱하니까. 그러면 P1, P2의 길이는 30 루트 5 이렇게 되나요? 네. 단위는 킬로미터 이렇게 되겠죠. 야, 너네 뭐 1호 특강 신청한 사람 있어? 1호 특강?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알고 있지? 야. 오, 왜? 오늘 동성과 숙제가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 이거 진도 특강.
지들끼리 왜 난리야? 나한테 왜 그래? 연습 문제까지 다음 주 주고 마무리해요. 응.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어. 진도 특강. 그때 질문 받는 건가요? 진도는 나가지 않고 질문 받고 마무리할 거야. 오늘은 앞으로는 그게 끝이에요. 어. 오늘은 수혈 파트까지만 질문이 있네요. 시간 안 되면 또 안 받고. 뭐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X라는 지점에서 요 A하고 B를 바라봤을 때 요 C와 각 여기를 세타라고 두고 이 세타가 15도 이상 30도 이하가 되는 영역에 1등석을 놓으려고 한대. 이 영역의 넓이를 뭐 S라고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질문할 거 없냐? 응. 그러면 얘들아 지금 C와 각이 30도 이상 15도 이상 H 15도 이상 30도 이하 이렇게 되는 건데, 자 15도일 때가 더 무대로부터 멀까 30도일 때가 더 멀까? 15도일 때, 그치? 그리고 우린 15도 이상 30도 이하라는 영역을 체크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15도가 기준이 되고 30도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이 각도가 15도로 유지가 되려면 이 x가 어떤 도형을 그릴까? 원을 그리겠지. 이 삼각형 ABX를 내접하는 원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제 뭐 원을 그릴 거야 여기 이렇게. 근데 그러면 원주각인 거잖아 15도가 30도가. 맞아? 그럼 중심각은 몇 도야? 2배니까 30도짜리 원주각이 30도면 60도, 그치? 그러니까 중심을 찾으려면 일단은 얘를 수직 2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그어줘서 여기 어딘가에 중심이 존재하겠지 얘들아. 맞아? 근데 중심각이 지금 몇 도라 했어? 60도. 그러면 정삼각형을 찾아주면 돼. 그럼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원이 되더라. 그럼 반지름 길이도 나오네. 3루트 2라고. 3루트 3이라고. 그치? 뭐라는 거야? 반지름이 6이라고 나오지? 그러면 이 중심에서 이렇게 여기 이 라인 있잖아요. 주황색 라인. 여기다 수직이게 그어도 이 길이가 6밖에 안 되니까 얘를 벗어나 안 벗어나? 안 벗어나. 그치? 잘리는 경우도 생각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15도가 되는 라인을 그려줄 거거든? 그럼 중심각이 몇 도야? 30도. 근데 이게 지금 30도짜리 였잖아. 원주각이. 맞아? 그럼 중심이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죠. 이 노란색 원과 이 선이 만나는 점이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반지름일 거고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 되겠지. 자, 우리 지금 관심은 뭐냐면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얘가 여기를 넘을까 안 넘을까 이거 관심 가져야 되거든. 이제 그거 이제 계산을 해볼 거야. 그것도 이제 관심사야. 자, 그 다음에 정리를 계속 합시다. 자, 그러면 안 넘는다면 이 활골의 넓이에서 노란색 활골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지. 맞아? 다 됐어? 다 고쳤어? 응. 조금만 고민해봐. 이거 좀 해주고. 그러면 이 노란색 활골의 넓이가 쉬우니까 이거부터 먼저 갑시다. 그러면 여긴 정삼각형의 넓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36. 자, 플러스. 자, 여기, 이건 부채꼴의 넓이지? 그러면 36파이 곱하기. 지금 전체 360분의 300이잖아. 6분의 5 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하늘색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두면 우리가 이 각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알잖아, 몇이야? 30도. 그러면 저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사인 30도. 맞아? 두 변의 길이가 그 사이 끼인가? 자, 플러스 이 부채꼴의 넓이는 분의 5 알제곱 파이 아니지, 30도 330도인데 12분의 11 그렇지. r제곱 파이에다가 12분의 11을 곱해주면 되지. r제곱이 뭔데? r제곱만 알면 되잖아. 근데 지금 요 안에 요 삼각형 보여? 요 삼각형 갖고 나 이제 코사인 법칙 쓸 거야. 그러면 36은 r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r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 야, 2분의 루트 3이잖아. 해주면 여기 루트 3.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 r제곱이 돼서 r제곱은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6. 그러니까 36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 여기까지 되냐? 자, 근데 그러면 이 길이의 제곱이 지금 저 값이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길이는 15지? 그럼 얘를 제곱하면 255잖아. 그러면 이것보다는 훨씬 크네. 모르겠으면 빼보면 된다. 알겠지? 이거에서 225를 빼보면 얘가 음수가 나올 거예요. 음수값이.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더 크니까. 아무튼 그럼 안 잘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 r제곱 넣어줘서 끝나면 된다. 사인 30도는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플러스 12분의 11파이 r제곱. 그럼 여기다가 4분의 1 해준 거. 4분의 1 해주면 9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4. 여기다가 12분의 11 곱해준 거에다가 파이 곱해주면 되니까 33 2 플러스 루트 3 파이.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9루트 3은 서로 지워질 거고, 그럼 18 남네. 6 나오네. 그럼 여기는 66파이에서 30파이 빼주니까 36파이 플러스 33 루트 3 파이. 계산은 좀 더럽긴 한데 여기 생각하는 사고 과정은 되게 논리적이거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뭐 계산은 너네가 뭐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요 접근 과정을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질문 좀 받을게요.